2019년도 6월 1일부 뉴 다이아몬드 류성미입니다. 우리 사장님들 오늘 동기부여 팍팍 받기 위해서 저 초대하셨죠? 사장님들 사실 저는요, 저의 스피치 속에서요, 우리 사장님들께서 동기부여를 진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 사람도 저런 환경 속에서 저런 상황 속에서 해내었는데 내가 해내지 못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오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행복지수 높으신가요? 네. 얼마만큼 높으세요? 많이.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사실 예전에 어렸을 때 행복지수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고요. 그냥 좀 잘 살고 싶다, 이러한 행복지수의 크기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성공자라는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하게 됐던 이유는요, 행복지수를 키워가면서 정말 행복지수의 크기만큼, 그리고 행복지수의 간절함만큼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성취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 정말 행복지수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오늘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요,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그리고 어떻게 아메이를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스토리에는요, 아마 저의 같이 살고 있는 앤드 사장님, 남편 사장님을 매장시키는 언어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여기 계시는 남성 사장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저희 앤드 사장님들에 대한 얘기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또 성공을 해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 사장님들은 너무 좋으실 거예요. 그죠? 저는 사실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지는 않았었고요. 그냥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쌍둥이 오빠 둘의 막내딸로 태어나서 진짜 오기야 금이야 저희 부모님들에게 진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제가 자랐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한 제 나이 중학교 정도 무렵에 저희 아빠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괜찮게 되시면서 저는 정말 저희 가정이 중산층 이상으로 정말 부유하게 좀 자랐었던 그런 환경이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죠. 그죠? 그때부터 제가 그림 그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걸 조용하게, 지금 보면은 되게 내향적인 성향 같아 보이지 않죠? 제가 다른 그룹에 가서 게스트 스피치를 하면서 제가 내향적인 성향이었다고 말씀드리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내향적인 성향이었었어요. 그림 그리는 것만 좋아했고 오로지 앉아서 그냥 그림만 그리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정말 심취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중학교 때 저희 선생님으로부터 그림이 발탁이 되면서 정미야 한번 미술을 전공해보라라는 그런 말씀에 제가 미술을 전공하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많이 지원을 해주신 거죠. 사실 예체능 하면은 부모님의 등골이 휘어진다고 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제가 미술을 전공하면서 저희 엄마하고 아빠께서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서 오빠들보다는 저에게 더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서 제가 정말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많은 지원을 받고, 그리고 저는 정말 엄마 아빠 속 썩이지 않고 착한 딸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엄마 아빠 꼭 아파트 사주고 결혼할 거야. 여기서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정말 빨리 한다는 거. 네, 그렇게 제가 정말 지원을 많이 받고서는 미대를 가고 그리고 교사가 되었는데요. 대학을 보내놨더니 요놈의 기집애가 가시나가 연애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일찍 연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정말 착하게 순박하게 보기에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는데, 그죠?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착하고 순박하고 그렇게 조용하고 이랬던 성향이었는데요.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이 남자친구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자상하게.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을 다 하시고 매일 아침에 출근을 시켜주고
오후에 퇴근을 시켜주시고 대기를 하시고 막 운전기사가 되어주시고 뭐 이러시는 거예요. 와, 이런 남자가 어디 있지? 이런 생각에 싶어서 덜컥 결혼을 결심합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완전히 진짜 그죠? 억장이 무너지셨겠죠, 그 순간. 그렇게 제가 결혼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이가 생기잖아요. 또 젊어서 결혼을 했고 건강했기 때문에 아이가 바로 또 딱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큰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고서는 있는데 그렇게 자상하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나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남편이 되게 가부장적이고요. 권위주의적이고 어디 감히 여자가 막 이런 말을 하고 여자는 밖으로 나돌면 안 된다 하면서 통금을 막 정해놓으시고 통금 시간 몇 시냐고 8시요. 그러시는 거예요. 막 숨이 막힐 정도로 그러시는 거예요. 몇 살 차이냐고요? 동갑입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와, 결혼은 와, 현실이구나. 내가 정말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정말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 과정 환경 자체가요. 어머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이야기들이 뭐였냐면요. 여자는 정미야, 김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면 그 집안의 귀신이 돼야 돼. 그리고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잔소리하면 안 되고 항상 순종적이게 착하게 떠받들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아이들한테도 정말 헌신적인 엄마가 돼야 되고 이렇게 제가 자라다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하지만 힘들었지만 참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스트레스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막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점점 저의 삶이 막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제 마음이 공허하고 뭔가 허하고 피폐해진 느낌이 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온전히 저희 큰아이에게 헌신적으로 이 아이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제가 살아가던 중에 저희 신랑이 사업을 되게 크게 하는 분이신데요. 그때 당시 혹시 우리 사장님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의류 사업이라고 해서요. 스프리스 브랜드, 리복 브랜드, 르카프, 조이너스, 꼼파니아 예전 브랜드 다 나오죠. 저희가 그러한 의류 사업을 전국에다가 정말 많이 했었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랑이 부도가 나기 시작해요. 엄청난 부도가 나면서 저희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으로 치닫게 된 거죠. 그렇게 제가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찰나에 저희 큰아이가 또 하필이면 설상가상으로 선천적인 아토피 판정을 받게 됩니다. 평생 이 아이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병원에서 원장님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힘들게 없는 형편에 이 아이 하나 낫게 해보겠다고 병원, 한의원 진짜 정말 많이 뛰어다니면서 치료를 해보려고 정말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힘들게 어렵게 가슴 아파하면서 지내고 있을 무렵에 저희 친정엄마로부터 아메이 제품을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께서는 사업하시는 분은 아니시고요. 그냥 간간히 제품을 사용하셨던 소비자이셨었는데요. 저희 엄마께서 그때 당시 봉사활동을 하셨었는데 영양사님이 사이드 잡으로 아메이 사업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 엄마에게 아메이 얘기를 하셨고 아메이 제품을 이제 추천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에게 저에게 아메이는 사실 다단계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메이를 겪어보지도 않았던 사람인데요. 주위의 사람들에 의해서 아메이는 하면 안 되는 다단계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저희 엄마를 너무 많이 신뢰하다 보니까 제품이 좋은 다단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에게 엄마 그러면 그분을 소개시켜달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엄마께서 그러셨잖아요. 시집을 가면은 여자는 그 집안의 귀신이 돼야 된다고. 그쵸? 엄마가 그분을 소개시켜줄 수도 있지만 정미야 너는 결혼을 했잖아. 그러면 시어머님이 계시잖아. 시어머니께서 혹시 아메이 제품을 쓰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어머님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도리이고 예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 그렇게 고지식하지 않으시거든요. 너무 좋으세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시댁에 대한 예의를 되게 갖추셨던 분이셨었어요. 왜? 우리 딸 고생할까 봐. 그런 마음이셨겠죠?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에게 여쭤봅니다. 어머님 혹시 아메이 하시는 분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께서 마침 가방을 뒤적뒤적 하시더니요. 구겨진 명함 하나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메이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전화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분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전혀 모르시는 분이고요. 같은 동네에서 아메이를 하고 계셨던 그냥 평범한 아줌마이셨던 거죠. 제가 전화를 드려서 사정 얘기를 하면서 제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 다음날 제품을 가지고 저희 집에 찾아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제품을 이렇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도가 나서 너무 많이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사실 돈만 원도 아끼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저로서는요. 세제가 3만 원짜리라는 게 조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농축의 개념을 잘 몰랐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제가 자그마한 세제가 3만 원이라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나에게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차마 자존심상 그분에게 이 제품은 내가 비싸서 사용할 수 없어요 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세제를 이렇게 밀어내면서 바디 용품만 제가 사용해보고 좋으면은 세제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요. 세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토피는 호전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메이 사업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는 저한테는 다단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업이라는 이 이야기에 저희 또 남편 사장님이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이잖아요. 사업이라는 제 이미지는요. 첫 번째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본금. 그리고 점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리스크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업이라는 이야기에 왜 아메이가 사업인가요? 라고 제가 여쭤보게 됩니다. 처음 오셨던 그날이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분이셨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메이는 사업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도 그러면 벌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10만 원은요, 어쩌면 민규 엄마 쉽게도 벌 수 있어요. 이러시면서 내일 이러한 세미나가 있는데 교육이 있는데 가보실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있다 보니까 저녁에 낮이면은 갈 수 있겠는데 저녁이기 때문에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를 두고. 신랑이 또 봐주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렇게 가부장적이신 분들은요, 밖에서 활동하시면서 바쁘다고 술은 드시고 오시지만 아이는 안 봐주시거든요. 공감하시는 우리 남성 사장님들 많으시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찰나에 저희 엄마께서 저희 아이를 보시러 오시는 거예요. 같은 동네 저는요, 시댁과 친정을 사이에다 두고서는요, 저희 집이 정 가운데에 있었고, 걸어서 5분. 이렇게 저는 시댁과 친정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께서 봉사활동 끝나시고 이제 첫 손주다 보니까 아이를 보러 이렇게 오신 거예요. 저희 집에. 근데 현관문을 열어드리니까 이제 들어오셨는데 신발을 벗기도 전에 제가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엄마 내일 민규 좀 봐줄 수 있어요? 저녁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께서 왜?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메이 한번 세미나 좀 들어보려고요. 그런데 그 분께서 당황하시는 표정이 역력하신 거예요. 왜? 엄마가 가지 말라 그러면 한 사람 놓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저희 엄마께서 그땐 정말 현명하셨었어요. 만약에 시어머니께 허락을 받아라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 저는 아메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께서 아메이가 나쁜 사업은 아니라고 하더라. 그래 엄마가 얘기를 봐줄 테니까 내일 가서 들어보고 정말 괜찮으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현명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날 저는요 바로 그분을 따라서 교육장을 오게 돼서 맨 정가운데 맨 앞자리에 마케팅을 듣게 됩니다. 근데 저한테 마케팅을 듣는데 정말 이렇게 많으신 사장님들이 계셨었거든요. 저녁이라서. 마케팅을 듣는데 사실 마케팅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강의를 해주셨던 성공자 리더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정말 큰 입시학원을 전국에 몇 개를 가지고 있었던 리더님이셨었어요. 원장님이시자 성공자. 근데 저는요 나중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만약에 학교 생활 그만하고 그리고 정년을 맞이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저는 나중에 내 이름을 걸고서 화실 하나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꿈은 그분이었던 거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본인의 성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메이를 통해서 또 다이아몬드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라는 것에 궁금해서 저는 마케팅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그분이 왜 하지가 되게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상속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메이는 상속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상속이 아닌 유산도 아닌 빚을 물려주는 엄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이 귀하고 소중한 이 아이에게 내가 빚을 물려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서 있었는데 그분께서 아메이가 상속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저의 머릿속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분을 따라서 한 번, 두 번, 세 번 미팅장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서 두근두근하는 가슴에서 꿈틀거리는 그러한 꿈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재미있게 미팅을 다니고 있는 찰나에 신랑한테 딱 걸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통금이 8시인데 맨날 저녁에 8시에 넘어서 나가가지고 미팅이라는 걸 하고서는 오는지는 몰랐겠죠. 아메이라 몰랐으니까. 안 들어오는 것 때문에 불호령이 떨어진 거죠.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았죠. 조신히 앉았어요. 그랬더니 도대체 뭐 하고 다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야 나 아메이라는 것을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존칭을 쓰거든요. 동갑이에요. 근데 저희 엔드 사장님 저한테 존칭을 안 써요. 저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존칭을 쓰게 됐는데 엔드 사장님은 존칭을 안 쓰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메이를 알아보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여자가 일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학교 생활도 그만두게 했는데 어디 감히 다단계인 아메이를 우리 집에 끓여드리냐 이거죠. 그러면서 선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나랑 민규를 선택할래? 아메이를 선택할래?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이 아메이를 통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이혼 서류를 띄워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인 사인을 다 하더니 저보고 사인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딱 3일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3일 동안 밤에 잠을 안 자고 고민을 하는데 저는 아메이의 비전을 너무 크게 봐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혼 서류에다가 사인을 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차마 그거를 제출하지는 않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는 정말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매일 정말 난리가 난 거죠. 막 통금을 더 강하게 걸어놓고 집 문을 잠가놓고 막 이러면서 정말 저를 너무 많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정말 힘들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을 무렵에 저는 사실 명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고 너무 내향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희 오빠한테 전달했다가 저희 언니랑 오빠가 정말 크게 싸우면서 저희 엄마께서 하루는 정미야 엄마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오빠 언니한테 아메이의 암자도 꺼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저는 언니 오빠 명단을 날렸고요. 친구한테 전달했더니 너 이딴 거 하려고 일찍 결혼한 거야? 너희 신랑 사업한다며. 근데 너 왜 이런 다단계에 빠졌어? 이러면서 저는 또 한 번 명단을 날리게 됐던 거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 너무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콜드 컨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향적인 성향으로서 정말 쉽지 않았었던 그런 결단을 제가 하게 된 거죠.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콜드 컨택을 정말 많이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한 번은 제가 드렸던 명함이 다시 날라오면서 제 이마에 꽂히면서 피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반드시 SP해서 이 점포에 난 다시 찾아올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SP가 돼서 다시 찾아갔더니 그 점포는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정말 내향적인 성향인데 점포를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남성 사장님들이 계시면 당황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또 제가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남성 사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장님 혹시 꿈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제가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뭐 도를 아십니까? 막 이런 사람으로 쳐다보셨겠죠? 그렇게 제가 정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제가 8개월 만에 SP를 성취합니다. 그때 제가 콜드 컨택을 통해서 만나게 됐던 미용실 원장님이 계시는데요. 앤드 사장님이 29살 때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셔서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분을 두고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미용업을 하셨던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원장님을 지극정성으로 후원하면서 지금은 같이 여행도 다닙니다. 한국 아메이에서 최초로 전동 휠체어를 전 세계에다가 탑승시키면서 여행을 다시는 리더님이 되셨고요. 그렇게 저는 그 리더님과 함께 손을 잡고 정말 열심히 전력 질주해서 저희는 1년 좀 넘어서 같이 동시에 플래티늄을 달성하여서 워커힐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워커힐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저희 앤드 사장님은 당연히 안 오시죠. 그래서 저는 저 혼자서 워커힐에 들어가서 정말 많은 비전을 보고 더 내가 뛰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에 정말 저희 신랑이 바라던 딸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큰아이와 8년 만에 생겼던 아이고요. 너무너무 귀하게 생겼던 우여곡절 끝에 너무너무 귀하게 생겼던 딸이었기 때문에 저희 신랑의 반대는 더 극심해졌었습니다. 이 아이마저도 잃으면 안 되니까 너 아메이 당장 그만두라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면서 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 찰나에 제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정말 안 좋은 소식을 접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쉬라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잠시만 쉬자라고 제가 주저앉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플래티늄을 멀리하고 뱃속의 아이를 살리고 또 저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저는 잠시 쉬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했던 그런 시간들이 4년이 흘러버렸습니다. 4년 동안 저는 단 한 번의 행동도 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너무 놀라웠던 건 저는 그 4년 동안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 핏덩이 같은 아이를 바라보고 너무너무 깔깔거리고 애교 부리고 옹알이하고 하는 모습을 봄에도 저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메이의 비전을 봤기 때문인 거죠. 나는 이렇게 멈춰있고 나는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도 없는데 다른 누군가는 어떤 사장님들은 이 안에서 이러한 비전을 보면서 꿈을 펼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4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는데 정말 큰 비전이 저한테는 무엇이었냐면요. 인세 수입이었습니다. 사장님들, 아메이 우리 인세 수입 때문에 하는 거 맞죠? 제가 4년을 쉬고 있는데 저에게 따박따박 매달 크지는 않아도 인세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웠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고 그렇게 긴 시간을 하지 않았는데 아메이에서 말하는 인세 수입이 진짜 이건가? 그럼 내가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면 더 많은 인세 수입을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년의 시간을 뒤로 하고 다시 아메이를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미팅장을 나오게 됩니다. 제 발로 제 스스로 누군가가 나에게 류정미 사장님 나오세요라는 말을 한 말씀도 없으셨지만 저는 제가 제 발 스스로 이 미팅장에 다시 발걸음을 내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4년을 쉬는 동안에 저의 소비자는 다 떠났습니다. 명단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또다시 결단을 하고 콜드 컨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미친 듯이 콜드 컨택을 했습니다. 길에 가는 사람들에게도 명함을 드리고 앉아있는 주부에게도 명함을 드리고 점포에 아무데나 들어가서도 명함을 드리고 저는 아메이를 한다고 제품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써달라고 이렇게 저는 콜드 컨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찰나에 저희 팀에서 저희 스폰서님께서 전체 채팅방에다가 저희 팀의 코칭 상담을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사장님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라는 멘트가 올라옵니다. 코칭 상담이라는 그 멘트에 제가 내향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먼저 스폰서님 저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못하고요. 상황을 지켜보게 됩니다. 많은 사장님들께서 스폰서님 저 하고 싶습니다. 저 상담하겠습니다. 막 올리시더라고요. 후발주자로 제가 스폰서님 저도 하겠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갑니다. 다른 사장님들이 코칭 상담을 하고 오셨고 제 차례가 되었던 거죠. 몇 개월이 지나서 제가 코칭 상담을 하러 간 그날 저는 저희 집에서 스폰서님을 만나러 가는 그 거리가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차를 가지고 스폰서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1시간 반을 달려서 코칭 상담을 하러 갔는데 저는 대책도 목표도 계획도 어떠한 마음가짐도 없이 스폰서님을 만나게 됩니다. 플래티늄까지 성취하고 쉬었었지만도 저는 진정한 사업가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스폰서님을 만나게 되었고 코칭 상담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류정미 사장님 3년 안에 무슨 핀을 원하세요? 무슨 핀을 가고 싶으신가요? 류정미 사장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 대책도 없이 갔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스폰서님과 제가 멀뚱멀뚱 눈을 마주치면서 있을 때 뭐라도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제가 막연하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자신감 없게 저 에메랄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폰서님이 어이없다라는 표정을 지으시죠.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했으면 스폰서님 저 진짜 에메랄드 가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봤겠죠. 근데 정말 간절함이라는 그 자체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에메랄드라는 말씀을 드리고서는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니까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류정미 사장님이 에메랄드를 3년 안에 가시기 위해서 지금 사장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라는 걸. 하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무너질까 봐.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너무 반대하는 신랑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직은 제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말을 해줄 수가 없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폰서님의 답이셨겠죠. 류정미 사장님 그러면 오늘부터 12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는 일을 없애셔야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 12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시지 말라는 거죠. 오늘부터. 8시에 통금입니다. 아이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일찍 들어가도 반대하는 신랑이 있고요. 그런데 12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을 하거나 쫓겨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스폰서님한테 답을 못합니다. 제가 대답을 못하고 스폰서님하고 코칭 상담을 다른 사장님들은 1시간씩 하는데 저는 15분 만에 코칭 상담이 끝납니다. 그렇게 제가 스폰서님을 뒤로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무 생각 없이 오다가 3분의 1쯤 스폰서님 만나고 저희 집까지 3분의 1쯤 오는데 제 머리를 망치로 크게 맞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2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스폰서님이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스폰서님은 이러셨던 거죠. 류정미 사장님, 에메랄드 가고 싶으세요? 지금 소비자도 없고 류정미 사장님은 명단도 없어요. 신랑의 반대도 크고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3년 안에 에메랄드를 가고 싶다고요? 그러면 정말 결단하셔야 됩니다. 정말 12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의 그런 결단을 하셔서 뛰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셨겠죠. 근데 저는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스폰서님은 정말 그런 말씀으로 저를 위해서 하셨던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류정미 사장님, 정말 대책이 있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신랑의 반대, 아이들이 어리다, 아이들의 손길 필요하다, 통금 시간이 있다, 이렇게 핑계 다 대면서 4년 동안도 핑계 대면서 안 나오셨는데 3년 안에 에메랄드를 가고 싶다고요? 참 대책이 없네요.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저를 만나러 오신 겁니까? 그러면 정말 3년 안에 에메랄드를 가고 싶다면 정말 뛰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12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저는 들리게 된 겁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면 걸림돌은 제 자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듣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차를 갓길에다 세워놓고 정말 많이 웁니다. 1시간을 넘게 정말 폭풍우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울어댑니다. 그렇게 1시간을 넘게 울어대고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 정말 장대비가 쏟아져도 그만큼 쏟아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희 집으로 향해서 발걸음을 했고 스폰서님이 분명히 오늘부터라고 했는데 저는 그날 오늘은 12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자 하고 12시 이전에 집에 들어갑니다. 어이가 없죠? 스폰서님 오늘부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12시 이전에 집에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무 계획도 없었고요. 아무런 마음가짐도 없고 아무런 목표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목표를 정해야 됐던 그런 심정으로 저는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재워놓고 밤 늦은 시간에 저는 다이어리를 펼쳐놓고 진정 저하고의 대화를 합니다. 단 한 번도 저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는 저를 만나게 됩니다. 류정미, 네가 왜 이러면서까지 아메이를 해야 되는데?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데? 네가 진짜 소중한 게 뭔데? 신랑이 벌어다 준다고 하잖아. 근데 왜 해야 되는데? 저의 Y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밤새 울게 됩니다. 사실 그때는 저의 형편이 정말 좋았습니다. 부도의 위기를 다 넘겼고요. 정말 많은 돈들을 벌었고요.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정말 행복하게 부유하게 저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의지하고 기대면서 살아도 충분하지 않았나.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자신을 그날 만나고 제가 진정 남편이 벌어다주는 수입이 아니라 류정미라는 내가 진정 버는 자립의 수입을 정말 간절히 꿈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에메랄드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12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는 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딱 1년만 내가 12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지 말고 미친 듯이 한번 뛰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저는 12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난리가 났죠. 저희 신랑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분도 아니십니다.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분도 아니십니다. 햇반 하나 사와도 난리가 납니다. 아이들 소풍 갈 때 김밥 사서 보내면 난리 납니다. 다 합니다, 제가. 그렇게 아이를 픽업해서 재우고 미팅장을 갔다 오고 했는데도요. 너는 필요 없다고. 너는 아이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니까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쫓겨납니다. 저희 엄마 아빠께서는요. 제가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하는지도 몰랐고 제가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아메이를 하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단 한 번도 저는 결혼 생활 15년이 넘게 부모님에게 단 한 번도 엄마 나 힘들어요 소리를 한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우나로 들어갑니다.
사우나 스토리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류정미 그러면 사우나라고 하시더라고요. 낮에는 미팅을 다니고 정말 장거리 후원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하남, 의정부, 광주, 서울, 김포 정말 많은 장거리들을 정말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아이들 학교를 가서 얼굴을 보고 작은 아이를 픽업해서 자는 아이를 차에다 태워놓고 엄마네 집으로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엄마 아이 좀 봐주세요. 올려보내고 다시 12시에 미팅이 끝나면 그 아이를 들쳐업고 집에다가 내려놓고 저는 사우나를 가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반복합니다. 이 아이를 업고 넘어진 적도 참 수없이 많았습니다. 저희 사업의 특정상 여성 사장님들은 힐을 신잖아요. 하이힐을 신고 아이를 업고 내려오면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엄마네 집 계단을 내려오면서 참 많이 넘어져 본 적도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골절이 된 적도 있었고요. 아이랑 넘어져서. 그렇게 저는 매일매일을 해냅니다. 사우나에 들어가서 더 간절히 고개를 합니다. 시끌벅적한 그 사우나에서 이어폰을 귀에다가 꽂고 정말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저는 더 강하게 더 집중적으로 고개를 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시다가 뒤늦게서 알게 된 저희 엄마께서 제가 한 번은 아이를 데리러 12시가 넘어서 갔더니 저희 엄마가 저에게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두 손을 움켜잡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애원하시더라고요. 정미야,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니?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니? 김서방이 벌어다 준다고 하잖아.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불쌍해서 차마 볼 수 없고 우리 손주들 이렇게 매일매일 고생하고 있는 우리 손주들 너무너무 가엾어서 볼 수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만하라고. 김서방이 벌어다 준다고 하는데 너 왜 이러냐고요. 네 얼굴을 보라고. 삐쩍 마르고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안쓰러워 보일 정도로 말라가고 있는 너의 얼굴을 좀 보라고. 넌 거울을 보고 다니냐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엄마 손을 잡고 엄마 이제 그만할게요 라고 했으면 전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저희 엄마 손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엄마에게 이렇게 차갑게 매몰차게 얘기합니다. 2번 다시는 나에게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난 엄마를 평생 보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매몰차게 엄마 손을 뿌리치고 아이를 들쳐업고 집에다가 재워놓고 정말 많이 울면서 사우나로 들어가서 결단합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내가 엄마에게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렇게 제가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나와서 1년 만에 단 한 번도 단 한 달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만에 파운더스 플래티늄 Q 사파이어까지 성취하여서 1580만 점으로 첫 여행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바로 파운더스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를 성취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폰서님과 한 약속 3년이 아닌 2년 6개월 만에 저는 에메랄드를 성취해내었던 겁니다. 정말 그렇게 장거리에서 12시가 넘어서 저희 큰아이에게 전화를 하면 엄마, 루비가 자다가 깨서 엄마를 찾고 많이 울었어요. 라면을 끓여서 먹여서 씻겨서 재우고 저도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말 많이 고속도로에서 울었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정말 보상해주고 싶다고. 그리고 저를 믿지만, 딸인 저를 믿지만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부모님에게 반드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여행과 다이렉트로 계속 여행을 가면서 아이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저는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에메랄드까지 성취하고 바로 다이아몬드를 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4년을 쉬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게 저는 그 위기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죽을 만큼 힘들고 정말 매일매일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다이아몬드를 포기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매일매일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신에게 원망합니다. 왜 나는 이런 일만 겪게 하냐고. 왜 나는 이렇게 아파야 되냐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냐고. 나는 성공하면 안 되는 거냐고. 나는 성공하면 안 되는 인물인 거냐고. 제가 신에게 정말 많이 따지면서 울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메일을 보내고 있는 찰나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저 하나 바라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 하나 믿고 단지 스폰서라는 것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와주고 계시는 파트너 사장님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다이아몬드를 당장 해낼 수 없다면 랠리 무대에 매달 파트너 사장님들을 올리는 것을 목표하자라고 결단합니다. 그렇게 저는 5기의 성장을 통해서 콜드 컨택으로 지금의 90% 이상의 파트너 사장님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팀은 20대부터 50대까지 정말 다양하게 계시고요. 유사모가 정말 많은 팀입니다. 그렇게 정말 간절함으로 뛰고 계시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모님에게 쫓겨나서 지금 저하고 같은 사우나 스토리를 겪고 계시는 파트너 사장님들도 계시고요. 저희 팀은 사우나 스토리가 유명합니다. 신랑의 반대로 지원 하나 받지 못하시고 지원이 끊겨서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면서 아메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도 계십니다. 정말 많은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환경이 좋으신 사장님들도 계시지만 환경이 정말 열악하고 엄마 아빠 얼굴도 모르는 20대 사장님도 계십니다. 저희 팀은 20대 30대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겪었던 이런 과정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는 정말 피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왜 나에게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을 볼 때마다 나는 너무 감사한 거구나. 나는 너무 행복한 거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도와야겠구나. 진정한 헬핑 피플이 무엇인지를 정말 많이 느끼고 있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간절함의 성장으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을 정말 매달 랠리 무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2020 회계년도인 올해도 저는 또 한 번의 뜻깊은 의미 있는 해가 됩니다. 두조의 에메랄드 사장님이 탄생됩니다. 이미 확정이고요. 오늘도 저희 팀은 랠리를 했습니다. 판교에서 랠리를 했고요. 또 GP 사장님들이 정말 많이 탄생했습니다. 축하를 하고 왔고요. 그렇게 저는 간절함의 성장을 통해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을 정말 성장시키는 데 초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책임감을 통해서 그렇게 힘든 위기 속에서 정말 더 큰 책임감을 통해서 저는 정말 더 많이 고개러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메랄드를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폰서님하고 한 약속, 더 강한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제가 스폰서님에게 이렇게 약속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저는 스폰서님의 가장 큰 일레그가 될 거예요. 정말 가장 큰 일레그가 되어서 스폰서님에게 진짜 다이아몬드 파트너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 다짐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겠다라고 저는 다짐하고 결단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2019년도 6월 1일부로 다이아몬드를 성취해내게 되었던 겁니다. 정말 마음으로 돕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많이 깨닫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신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류정미라는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너는 큰 인물이 될 사람도 아니고 너는 성공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러한 시련을 준 게 아니었던 겁니다. 저의 그릇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의 그릇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신은 저에게 그러한 테스트를 했었던 겁니다. 신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테스트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더 강하게 우뚝 서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저는 정말 많이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들께 제가 어떻게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하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부분들을 행하고 실천하고 매일매일을 정말 초집중하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다시 뛰겠다고 정말 도전해서 정말 반드시 해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저의 꿈을 정말 많이 적었습니다. 류정미, 너 여기까지면 됐잖아.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 여자가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라고 했던 저에게 타협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힘을 준 건 저의 꿈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꿈낙서를 합니다. 정말 네가 원하는 삶, 네가 원하는 그 꿈, 네가 원하는 그 행복, 그게 무엇인지를 저는 매일매일 적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Y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고개러라고 하는데요. 정말 고개러에 초집중하고 정말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그 순간에 제가 FOM을 일주일에 5번씩을 참석합니다. 전국구를 다니면서 저는 FOM을 그렇게 초집중하였고요. 매일매일 미팅을 정말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나중에 큰 걸 얻지 못한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이어리에 초집중했습니다.
저는 다이어리가 목숨과도 같습니다. 잘 때도 제 머리맡에는 다이어리가 있고요. 일어나자마자 제 손에 들려져 있는 건 고개러와 다이어리입니다. 다이어리에 매일매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록하였고 매 순간순간 나의 목표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였습니다. 매일매일 맵을 그리고 레그를 그리고 저의 목표를 정하고 이 계획을 어떻게 해서 완성을 지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정말 매일매일 다이어리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는 되게 내향적인 성향이어서 팀에 나가서 선포를 못합니다. 외치지를 못합니다. 도전을 못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매일을 선포하고 외칩니다. 제 꿈을 적어서 화장대에다가 붙이고 세면대에다가 붙이고 장식장에다가 붙이고 싱크대에다가 붙이고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눈을 뜨자마자 류정민은 할 수 있어. 넌 진짜 할 수 있다고. 해낼 수 있어. 넌 다이아몬드야. 하면서 저는 외쳤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외쳤습니다. 제 차 거울에도 붙어있는 선포를 보면서 저는 매일매일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치니까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제 가슴에 열정이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말 믿음의 크기였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순간순간 힘들고 지치고 타협하고 이제 그만, 좀만 쉬자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안 쉬지는 않습니다. 저도 쉽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타협하는 것을 뒤로 하고 더 강하게 믿었습니다. 믿고 또 믿고 스폰서를 믿고 내 자신을 믿고 파트너 사장님들을 믿고 저는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메이를 하지 않았더라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큰아이에게 제일 많이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도 남자아이인데요. 사춘기가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부장적이고 강한 아빠를 두면서 정말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삐딱한 선을 타고 갈 수도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민규 엄마, 민규가 오늘은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 엄마는 아들 믿어. 다른 사람 단 한 명도 우리 아들 믿지 못해도 엄마는 아들 믿어. 잠시라는 것도 믿어. 그런 아들이 지금은 저를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합니다. 그렇게 제가 아메이가 아니었다면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고 아이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주지 못하는 엄마였을 것 같습니다. 어떤 리더님의 메시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믿어준 스폰서라는 말이. 정말 저는 그런 스폰서가 되고 싶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많이 믿어주는 스폰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믿고 또 믿고 믿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루의 양을 정하면서 뛰었습니다. 다이어리에 매일매일 스케줄에는 저는 7번씩의 행동의 양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조금 쉬는 시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에메랄드를 뛰는 순간까지는요. 매일매일 7번씩의 양에 초집중하였습니다. 미팅, 만남, 제품 전달, 후원, STP 정말 하루에 7번의 양을 채우지 않으면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결단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7번이라는 7이라는 숫자에 정말 미치면서 행동했던 그런 시간들, 하루의 양에 정말 많은 도전을 했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라고 긴 터널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긴 터널 같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고 어둡고 두렵고 무섭고 그 터널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지 정말 많이 수없이 고민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아닌 궁리로 저는 생각을 전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터널을 빨리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밝은 빛이 빨리 오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매일매일을 궁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의지적으로 정신적으로 버티고 또 버티고 이 미팅장에서 저를 채워나가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인풋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웃풋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원리를 저는 너무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미팅 속에서. 그리고 8번째는 스폰서님에게 매일 전화하는 습관을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접니다.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스폰서님에게 전화해서 스폰서님의 길을 받고 힘을 받고 화이팅의 그 한마디에 할 수 있다라고 더 믿고 그렇게 저를 단련시켰던 것 같습니다. 9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저를 믿고 따라와주는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 힘든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멀리서 정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던 스폰서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대가를 지불하지만 정말 많이 참고 견디고 이겨내주었던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오뚜기 같은 힘을 주신, 그런 정신을 주신 저희 부모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매장시켰던 저희 앤드 사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밖의 사회는 너무너무 험난하고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나약한 사장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나약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약한 여자가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이겨내면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저희 신랑이 그렇게 강하게 저를 트레이닝 시키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 이렇게 강한 여자가 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게 본인의 뜻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하게 트레이닝을 시켜야 강하게 성공할 거라고 믿었던 그런 의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밉고 옆에 있는 것조차도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순박하고 착하고 오냐오냐 해주고 저밖에 모르고 이러는 사람을 만났더라면 저는 더 나약하게 의지하고 기대고 이런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신이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은 저에게 넌 할 수 있다고, 넌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강하게 트레이닝 받아서 정말 강하게 해내보라고 이렇게 저에게 선물을 주셨던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 많이 그죠? 순화시켜주드리죠? 너무 많이 매장을 시켰기 때문에 다시 그죠? 치켜 세워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저에게는 또 다른 행복의 성장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해낸 것처럼 이 무대에 정말 모든 그룹에, 그리고 또한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와서 게스트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을 또 꿈꿔봅니다. 제가 아니라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오셔서 저희 스폰서님은 류정미 스폰서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꿔봅니다. 또 정말 저를 믿고 정말 가장 존경한다고 말하는 저희 아들 20살입니다. 군대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팅을 너무 많이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4월 23일 날 저희 아이는 회원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주일에 친구들은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를 만나고, 그런데 이 미팅장에 일주일에 5회씩을 참석합니다. 군대 가기 전에 세례글을 반드시 미팅에 조인시키고 가겠다고, SP를 성취해내고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든든합니다. 간혹 미팅을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낮에는 또 본인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 미팅을 참석하는데 피곤하잖아요. 저는 믿어줍니다. 아들, 오늘 피곤하지? 그래, 너 오늘 피곤해서 쉰 것 같더라. 힘내서 다음번 미팅에는 같이 가자, 엄마랑. 이렇게 이야기해줍니다. 만약에 제가 이러한 마음 상태가 아니었다면 미웠을 겁니다. 곁눈질을 하면서 넌 미팅을 온다는 녀석이 미팅을 빠지고 그러면서 성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어쩌면 훈계하고 잔소리를 하는 엄마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작은 아이는 정말 혼자서 많은 일들을 해냅니다. 엄마가 없는 저녁 시간에 혼자서 라면도 끓여 먹고요. 인덕션에다가 계란 후라이도 해 먹고요. 오래됐습니다. 우리 아이가 혼자서 자립하면서 스스로 독립적인 아이가 되면서 커가는 그런 과정들이 몇 년 됐는데요. 너무너무 기특합니다. 엄마가 계란 후라이 해 먹으라 그래서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밥 먹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이쁩니다. 그 아이에게 저는 또 한 번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집에 들어갈 때 그 자는 모습을 보고서는 제 눈물을 떨어뜨립니다. 루비야, 엄마가 반드시 해서 우리 루비 멋진 인생 만들어줄게. 조금만 참아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유는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았더라도 어렵지는 않았었습니다. 나쁜 삶은 아니었습니다.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정말 더 나아졌지만 그것 때문에 저는 아메이를 한 건 아닙니다. 진짜 저를, 진정한 류정미를 찾게 해준 아메이에 진짜 감사한 것 뿐입니다. 진정한 류정미가 정말 남편에게 의지하고 정말
소뚜껑, 냄비뚜껑 설거지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찾게 해준 것에 진짜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많은 여행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12월 달에 에티하드라는 항공편을 타고 비즈니스석에서 멋지게 와인을 마시면서 두바이로 날아갈 겁니다. 연락이 왔더라고요. 에티하드 항공편 비즈니스석입니다, 리더님. 돈 주고 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루어낸 이 가치, 내가 이루어낸 이 진정한 도전과 성취, 이 결과들이 나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사장님들 진짜 그런 보상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받고 싶으시죠?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성공을 바라는 건 욕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컨트롤하는데 정말 많이 노력했던 저였던 것 같습니다. 이겨내는 방법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상처를 받고 두렵고 이러는 순간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지? 라는 과정들 속에서요. 그래, 한 번 더 일어나자. 일어나는 힘이 이겨내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사장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저 사람도 저런 환경 속에서 저런 상황 속에서 해냈는데 나라고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난 더 크게 해내지 못할까? 난 더 크게 해낼 수 있겠다. 이게 동기부여일 것이라고. 그쵸? 제가 그렇게 분명히 사장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들,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시고요. 정말 간절함으로 승화시켜서 멋지게 성공을 해내시는 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 또한 더 멋지게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오르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저의 스피치 마치고요. 저의 스피치 들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공자의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